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이상 진격도 하지 못하면서 주춤거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병력의 부족도 문제지만 사실 더 이상 전쟁을 치를 무기가 완전히 고갈되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빠르면 올 여름경이면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바닥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러시아에서 그동안 보존해왔던 방대했던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 시대의 무기 재고마저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애초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지난 5월부터 시작했던 하리키우 공세마저도 주춤거릴 정도로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현재 주 관심사는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니라 러시아가 현재의 작전 속도를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의 러시아가 부족한 문제는 병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매달 2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추가로 확보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한 47만 명 정도의 병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재고도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사일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사실 완전한 전쟁 경제 상태로 돌입하면서 국내 총생산 GDP의 8% 정도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소련 시대에 만들었던 탱크나 장갑 보병 차량, 각종 포대들을 창고에서 꺼내서 수리 작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뭐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새로운 무기들을 생산해내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전쟁터로 무기를 보내는 것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정보기관들의 추산에 따르면 전쟁 초기 2년 동안에 러시아는 약 3,235대의 탱크 그리고 5,000대의 장갑차를 잃었습니다. 언론 등의 사진이 공개되었거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들만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집계하는 네덜란드 군사정보 웹사이트인 오릭스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차 3,000대, 전차를 포함한 장비 1만 6천 대 이상을 잃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그 정도니까 실제 손실된 양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스톡홀름 동유럽 연구센터의 분석가인 알렉산드르 콜츠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냉전 기간 동안에 쌓아둔 막대한 무기 비축에 대해서 옛 정치국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소련 지도자들이 서방의 군사 장비가 자국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평시에 수천 대의 장갑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련이 멸망하기 전까지 소련은 전 세계를 합친 것만큼이나 많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골츠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 12월 당시 국방부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한 해 동안에 1530대의 전차를 인도받았다라고 자랑했지만 런던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거의 85%가 새 탱크가 아니고 창고에서 꺼내서 세차하고 닦은 오래된 탱크, 주로 T-70이나 T-62, 심지어 일부는 2차 대전 직후에 T-55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오래된 탱크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는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비교적 현대적인 T-90M 전차 175대를 최전선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전략연구소 IISS에 따르면 러시아 내에서 탱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은 90대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IISS의 분석가인 마이클 에르스타드는 러시아가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T-90M의 수량은 28대를 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유럽 정책 분석센터의 러시아 군사력 전문가인 파벨 루진도 러시아가 1년에 신형 전차를 30대 정도밖에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 신형으로 추정되는 T-90M을 포획했을 때 그 포가 1992년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루지는 러시아가 새로운 탱크나 보병 전투 차량을 만들거나 심지어 오래된 전차를 개조하는 능력도 부품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 전에 2025년에 사용할 예정이던 탱크 생산용 부품 저장소가 이미 약탈을 당한 바 있고, 디젤 엔진용 연료 히터, 고전압 전기 시스템, 목표물 식별을 위한 적외선 열화상 등 핵심 장비는 모두 유럽에서 수입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제재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고품질 볼 베어링이 부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약 요인인데요. 가끔 중국산 대체품을 구할 수 있지만 이전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과거 구소련의 무기 공급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동독 같은 데가 중요한 무기 및 부품 제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부었던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는 T-72 전차용 포탑의 주요 생산지였습니다. 파벨루지는 또 군수산업단지의 근로자 수도 약 1만 명에서 2천 명으로 급격히 감소를 했는데 이는 자동화에 따른 인력 자연 감소를 훨씬 넘어설 정도의 부족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포신 생산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으로 올해 약 3m 포신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근까지 우크라이나를 최소 5대1, 때로는 더 많이 압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곡사포의 포신을 몇 달 만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를 만들 수 있는 정교한 오스트리아산 회전 단조 기계를 갖춘 공장은 단 2곳뿐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지난 2017년 이후로는 수입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두 공장이 각각 연간 한 100개의 배럴만 생산할 수 있어서 수천 개의 배럴이 필요한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단조 기계를 자체 제작한 적이 없으며 1930년대 미국에서 단조 기계를 수입하고 전쟁 후 독일에서 약탈해온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해결 측은 오래된 견인포의 포신을 분해해가지고 자주 곡사포에 장착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픈소스 분석가인 리처드 베르커는 올해 초까지 약 4,800개의 포신이 교체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주목할 건 러시아가 얼마나 오래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남은 7천여 개의 배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에르스타드는 토스-1A와 같은 다중발사 로켓 시스템의 경우에 포신 수명을 늘리게 되면 연발 사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지상 공격 작전에서 여전히 중요한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일 것입니다. IISS는 올해 2월 러시아가 약 3,200대의 탱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지만 마이클 에르스타드는 이 중 70%가 전쟁이 시작된 이래 단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T-72 탱크의 대부분은 1990년대 초부터 뚜껑을 덮지 않은 채 보관되어 왔고 상태가 매우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체와 루지는 현재의 소모 속도로 봤을 때 내년 하반기에는 러시아 탱크와 보병 차량이 창고에서 수리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마이클 에르스타드는 그러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올해 말 이전에 러시아군은 훨씬 더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올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군은 전쟁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나서서 휴전과 전쟁 종결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이었습니다. 와이타임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